그리고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금방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2세 신마 경주인지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경주입니다. 이번 차량주력 파괴는 거리는 월등하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노력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피 300입니다. 3m라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하고 노력을 합니다. 2번 놓고 2번 오피 300을 앞세우고 2번 경주거리 1200m 제7경주입니다. 12마리 가운데 이경주입니다. 그것만 OK 연다입니다. 이 앞이 전에 있습니다. 선행을 나왔으면 상당히 높아서 스페이스가 충격합니다. 설마 흥룡도 데뷔전에 하지만 주행거보다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들이고 5번을 놓고 1번 8번 K연덕과 11번 페나코바 8번 5번 11번 팔찌끼도 아니고 자꾸 손을 비벼. 자, 별 시덥지 않은 승부경 적중 광고로 잘돼 보였을 겁니다. 별거 없었어요 지난주에. 그 전주에 잘하고 지난주엔 별로 영향가가 없네. 우리 좀 솔직해 이런 거 하고 이번 주에 잘하면 되지 뭐. 그렇다면 아주 쓰레기는 아니었잖아. 약간 그 반쓰레기? 원래 건달도 반달이 있잖아. 반달. 건달은 아닌데 이런 거지 뭐. 11월 첫째 주 주간이에요. 변화가 좀 있죠. 금요일 경마도 이제 주간 경마가 돌아섰고, 토요일 경마가 전체적으로 12개 경주가 이제 펼쳐지게 됐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큰 경주들이 있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문화일보에도 있고, 경남 도민일보에도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대통령배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러한 큰 경주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 재밌는 결과가 나올지, 일요일 날 걸로 또 풀어드릴 것이고요. 부산경마의 큰 대상 경주도 역시나 UCG 방송으로 좀 깔끔하게 풀어드릴 수 있다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지. 토요일 경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수선하죠. 굉장히 많이 어수선하죠, 지금. 시국도 시국 나름이고. 이 경마를 시행하는 시행체의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현명관 회장님께서 임기를 얼마 안 남기시고 또 박근혜 라인이다 보니까 또 정유라와 엮이면서 편의를 봐줬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잘 몰라. 나 같은 쓰레기가 뭘 알겠어. 정치에 대해서 뭘 알고. 하지만 이게 이런 거지. 너 나랑 좀 알잖아. 너 좀 학교 좀 안 나와도 되고. 모르는 애들은 학교 안 나오면 너 이 개 상놈의 새끼 학교 잘 안 나와? 잘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현실이 다 그렇잖아. 옷가나 있으면, 돈이 있으면 다 통해. 어디나 다 통해. 삼성이 35억을 줬다.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잖아요. 녹화방송으로. 근데 역대적으로 보면, 만약에 어떠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대타를 세우죠, 우리는. 땜빵을 세우죠, 항상. 바지 사장을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뒤집어 쓸게. 그리고 지가 가지. 근데 역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하면서 인정을 하는 경우는 없었죠. 연산문을 수정한 게 맞다. 하지만 그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죠. 보통 총리급이나 그랬던 민정수석이나 이런 애들 나와갖고 내가 다 한 거야. 우리 그네 누나 괴롭히지 말고 날 잡아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컸으면 진짜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사과문을 발표할 정도로 그 배후 세력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러한 추측도 난무하고 있고요. 큰일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의 그 문제보다 야구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어저께 야구 이겼던데, 두산이. 즐길 건 즐기고, 싸울 건 싸우고, 또 그러면 좋지, 사실 말해서. 또 야구 실컷 보시고, 또 광화문 광장 가셔갖고, 또 촛불 하나 들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은 다 행사하십시오. 우리는 경마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행사해야 될 권리들을 많이 행사를 못하죠.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행체라고 펼쳐지는 한국 마사회가 하는 행태들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고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왜? 내 바꿈만 맞으면 되지. 뭐 너가 떠드는 것처럼 내가 뭘 바꾸려고 애를 써야 돼? 야, 씨, 저것들이 빼쳐먹었다고 내가 그러면 말간에 들어가서 불질러? 저걸 바꾸자고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아니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거야.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박근혜가 공약으로 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걸었던 것들이 한 가지도 안 지켜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나 누군가나 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거론을 하고 얘기를 꺼내서 야, 너 이거 약속했는데 왜 안 지켜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안 되지만 다음 정부 때는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야, 너 그전에 약속했는데 안 지키네? 아, 그럼 좀만 줘. 이건 아니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죠? 여러분들 예시장에 나가서도 파이팅 넘치는 기술한테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야, 세영아 진짜 멋있었다. 찬호야 진짜 너 짱이다. 인권이 너 진짜 끝장난다. 야. 못하는 기술한테 또 욕도 하고 그렇다고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좀 똑바로 타라고 좀 이렇게 뭐랄까 열화에 섞인 좀 고성? 알아서도 좀 하세요. 쌍욕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지적 수준 떨어지게 그 쌍욕하고 그러지 마. 애들한테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 도박, 제가 제 입으로 도박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도박성을 가지고 있는 갬블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하게 뭐 예전에 어떤 예상가 나한테 그랬는데 아침부터 뭐 7번인가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죠. 말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 1경주, 2경주, 3경주가 다 7번이 들어왔어. 야, 오늘은 7번이 되는 날이다. 예상가가. 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 근데 계속 하루 종일 7번만 추천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뭐 조계사협회 규제협회 오늘 취재 들어갔지만 말 이름도 몰라갖고 물어보는 사람 수태요. 예. 네. 그 말이 뭔지도 몰라. 그냥 물어봐. 그러면 누가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받는 조교사나 기수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지. 자기들 직업으로 자기는 조교하고 이 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합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뭐 1번 말이라면 뭐 A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야, A라는 말 어때? 야, A라는 이름도 몰라. 야, 그 B였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런 질문 한두 번 받겠습니까? 이놈이 하고 또 저놈이 하고 저놈이 하고 하루에 10대퍼씩 똑같은 말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대답해줘야 될 의무도 없고 뭐 마사회가 그걸 꼭 반드시 대답해주라고 의무를 정한 것도 없고요. 안 해도 그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만나고 오는 기수들이 대략 얼추 잡아서 뭐 10몇 명? 뭐 20명 가까이 된다고 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수들이 한 기수가 10마리를 얘기를 하면 10마리가 정말 귀신같이 다 맞아떨어진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방송 찍을 일이 없겠죠. 그죠? 내가 맨날 그거 막건 쪽쪽 빨아먹으면서 빨대 꽂아갖고 아 이거 안 된다 그랬지? 이거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막건이나 사고 자빠졌지. 뭐하러 앉아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깝니다. 걔들도 깝니다. 10마리 얘기하면 한 3마리 깝니다. 대가리 치고 와요. 이번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던 컨디션이 별로야. 조교 때, 새벽 조교 때 컨디션이 별로인데, 시원하게 선행받아갖고 쌍으로 옵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관계까지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프로의 세계 아닙니까? 다 고지고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현찰이 오고 가지 않잖아. 뭐 얼마나 대단한 정보라고, 이게. 그잖아요. 10마리를 다 고지고대로 얘기해주면, 이게 운신의 폭이 좁아지죠. 10마리 중에 3마리 정도 구라치면 나중에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들면 할 거고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말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경주가 잘못 풀려서 의도하지 않게 못 들어온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생기는 게 경마장이겠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었고요. 열심히 뛴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걸 맹신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맹신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알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맹신을 해서 내가 예상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죠. 사실. 그 돈 주고 받는 정보 아니에요. 뚝 까놓고 얘기하잖아. 돈 주고 받지 않는 정보인데 얼마나 정확하겠냐 이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것일 것이고 나는 마피아에 대한 능력을 알고서 능력을 내 딴에는 정말 허접한 내 딴에는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도 제가 나보다 낫겠지 하고 내 음성 들어주시고 내 문자 팔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시도 게을른 적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제 방송은 1년 365일 매번 찍을 겁니다. 저는 1년 365일 예상을 할 거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예상을 죽 줬으니까 다음 주는 예상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적 있습니까? 자, 이번 주에 예상이 펄펄 날아다니면서 100배, 50배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상을 따블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그 말들이 왜 지난번과 같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를 더 고민하고 맞춰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러고 나서 적중까지 따라주고 돈까지 딴다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기쁘시겠죠. 저는 그 근사치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 저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요.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전 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렇다. 뭐 이거 뭐 내용이 이렇다. 뭐 그걸 갖다가 나중에는 역으로 돌아오죠. 저 한대건이 저 새끼가 날 깠네.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뭐 예상가긴 한데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보면 내가 이름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나랑 안 친해. 근데 나 그 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근데 내 얘기가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갔겠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쉬운 예로 문세영이가 이번 경주 1번 마필이 인기 많은데 이 마필이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방송에서는 문세영 기수가 뭐 안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교 때 약간 받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해봤는데 조교 때 약간 받치는 느낌이 있어서 인기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이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 현장에 뭐라 그래? 야, 내가 세영이 라인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 이거 어때? 야, 이거 땡긴다는데? 얘기해 안 해? 얘기해 안 해?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 이걸 들은 사람이 그래? 전화를 띡 해. 형 난데 이번에 잡아준다는데? 눈덩이 쳐는 거지. 쳐다는 거지. 내가 했던 얘기도 아닌데 내 출처는 나야. 한대건이라는 사람한테 나왔어. 근데 내가 했던 얘기하고는 한 1000배, 100배가 커져서 얘기가 퍼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난 방송에서 얘기하잖아. 왜? 나는 그거 자료가 남잖아, 방송에.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잡아가시면서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시고 또 뱉을 수 있는 거 뱉고 씹다가 맛없으면 또 뱉기도 하고 뭐 맨날 뭐 맛있는 거만 먹어? 많은 것도 먹기도 하지? 그리고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어. 잘 골라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자, 한대건의 승부처는 3경주와 5경주, 9경주, 11경주고요. 3, 5, 9, 11, 3, 5, 9, 11, 4개의 승부처고요. 제주육마 4경주, 6경주. 그리고 제주육마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주육마는 없어요. 정말 에라이 씨 그게 경마냐?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잖아요. 기승전지 1년, 기승전지 6개월 뭐 그냥 허다해 그런 일들이. 뭐 서울은 안 그래? 마찬가지. 자, 또 잘해봐야지 뭐. 나 출발부터 이렇게 기운을 빼면 안 되는데. 자,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9년 6등급. 이세영 아필드에 출전했고요. 8마리 아필드에 출전했어요. 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경주가 하나가 깨지면서 2경주가 분할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1경주와 2경주가 같은 경주였는데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절반씩. 그래서 2경주에는
정말. 어떻게 나눠져도 이렇게 나눠지냐. 이경주에는 능력 없는 말만 오고, 이경주에는 또 능력 있는 말이 딱 2마리가 가버리는 바람에 1, 2경주가 다 싱거워졌어. 어디 가서 왕소금에다 갖다가 확 쳤으면 좋겠어. 싱거워져도 뭐 1, 2등은 있으니까. 일단 1번 싱코오브미.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다 느려. 발주가 느리고 이것도 느려. 그 와중에도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은 여력이 없었고. 평촌 라이어는 변화가 없고. 3번 햇사랑자. 주행검사 불합격당하고 또 합격당하고 연습주행하고 정말 생쇼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번의 연습주행을 했습니다. 이마필이. 뭐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출전 주기도 많이 길어졌고요. 마방의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착실하게 준비했으니까 뭐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솔직히 뭐 이걸 뭐 딱 보면서 연습주행 2번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그냥 완전데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우리 옹규 형이 참 고생하는구나. 우리 옹규 형이 말 하나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구나. 근데 말도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아졌어. 괜찮을 것 같고. 사막 광마힐도 주행검사 모습은 약간 좀 무뎌요. 근데 편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능력마가 없습니다. 능력마가 없어서 편성을 잘 만들었고. 이대로가 역시나 주행검사 불합격을 당하고 주행 중지 당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10월 13일날 이제 망사눈 가면을 신청을 하고 10월 14일날 재주행 검사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불합격이 됐었고요. 발주 연습까지 하고 나왔었는데 선두권에 합류되면서 의외로 망사눈 가면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아요. 의외로 걸음발도 있는 모습이었었고 또 조교를 마친 인경 기수도 나름대로는 뭐 착실하게 준비를 했다.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준비도 착실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는 이대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6번 자비동행은 좀 합격 유보를 당했던 앞입니다. 사실 순발력도 보였고요. 선두권에 가담은 되는데 이 코너로 돌면서 좀 경합한 마필하고 좀 넘어서니까 마필이 아예 좀 투지가 꺾이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문세영께서도 제가 만나봤는데 약간은 뭐랄까요 뭐 흡족할 정도로 자비동행이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 자체는 좋은 상태는 아닌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편성이 워낙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약간은 좀 뭐랄까요 부족한 마필도 선행을 나가면 뛰어버리기 때문에 올라오는 마필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탄력에서. 얘도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더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비동행이 뭐 데뷔 전부터 아예 놀라운 성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문세영 기수의 멘트는 없지만 편성으로는 정말 버리자니 아깝고 또 가져가자니 또 문세영 기수가 조교해보니까 만만치 않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마필입니다. 너무 솔직했나? 7번만 열풍. 박경영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는데 안 보이죠.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안 보이죠. 뭐 한참 모른 것 같고요. 8번 초원장도 주행 불합격이 한 번 있어요. 발주로 나오면서 이렇게 다리를 좀 원래 발주로 나오고 나서 이제 스포 변환을 하죠. 답보 변환을 하면서 이제 스포로 차면 뛰기 시작하는데 이거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보처럼 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 발을 뛰는 뭐라고 옛날에 그 누구지? 영구와 땡칠인가? 심형래가 이렇게 이쪽 발 나가면 이쪽 손 나가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불합격이 됐는데 채찍의 동반도 안 나왔고요. 10월 20일 경주가 이제 제주행 검사인데 역시나 발주는 좀 매끄럽지 못해요. 근데 좀 채찍을 동반하니까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나아졌는지 신기한데 어쨌든 간에 채찍을 대니까 조금은 난데 역시나 뭐 이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1경주는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마필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 마필은 왔다. 이거는 뭐 대가리다.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릴 만한 마필은 없는 것 같고요. 3번, 4번, 5번, 6번 이 네 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선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굳이 추천해 준다면 5번 이대로가 내용도 괜찮고 준비도 착실했다고 하니 그나마 낫지 않을까. 5번을 놓고 주행검사나 이 마필들을 복귀해보면 복귀로 나오는 마필들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귀가 좋았다 이런 마필은 단 한 마리도 없고요. 오로지 내용으로만 공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나 요즘 나 솔직해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걱정이야. 저 엄마 이대로 충막감이고요. 3번, 4번, 6번
잘 고민해보세요. 6번마 자비동행이 뭐 인기 1위 아닌가? 팔리는 걸로 보면. 자, 이경주입니다. 9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이건 뭐 한방이지.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나도 이렇게 좀 짧은 경주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너무 말이 많으니까 재수없어. 내가 내 화면을 모니터해도 재수없어. 이렇게 하려고. 1000m고요. 일단 압도적으로 눈에 보이죠. 이모 속보태자와 사마 델타-K. 두 마리의 마필이 배당판 딱 열리는 순간에 1.3배? 1.5배? 아마 출발할 거예요. 자, 두 마필 다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던 마필이고요. 사마 델타-K는 주행검사 게이트가 10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순발력이 발군인 모습에 선행까지 주도하면서 별다른 추진 없이 여유있게 보였던 마필입니다. 뭐, 이동화 기수라는 신인 기수가 호흡을 맞췄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가 데뷔전이에요. 근데 뭐 이게 조금 뭐 이렇게 선행을 괴롭힐 만한 마필이 있다든가 뭐 그래서 이 마필이 좀 불리한 전개가 돼야 되는데, 괴롭힐 게 없어, 선행을. 뭐 이번 속부차 정도가 좀 빠른데, 델타-K를 조교한 이동화 기수가 뭐 한 4개가 있는데, 뭐 그건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델타-K의 작전은 선행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델타-K는 선행을 나와야 되는 마필이고요. 또 감량이라는 기수 50kg의 중량을 갈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동환 기수가 요즘 물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애가 물이 바짝 올라갔고 짜면은 물 나올 것 같아 얘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운전을 면허를 따고 나서 1년이 됐을 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운전면허가. 그죠? 왜, 이제 맨 처음에 운전을 할 때는 정말 뭐 백밀러도 안 보이고 주차할 때 전봇대 쳐봤고 막 뒤에 옆차도 받고 막 하다가 주차 하나 하려면은 10분, 15분 걸렸었는데 1년 정도 지나면 주차하는데 5분, 3분 이렇게밖에 안 걸리잖아요. 익숙해지는 거죠. 또 자신감도 붙고. 지금 우리 동화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지금 내가 완전히 젖었죠. 지금 물이 올라갔고 그에 반해서 우리 철경이는 또 애가 참 맛이 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인석이 형이 좀 많이 태워줘야 되는데 우리 이철경 기수는 많이 안 태워주죠. 내가 봤을 때 이철경 기수는 호주에서 면허를 따갖고 온 기수기 때문에 솔직히 이동화 기수하고 이철경 기수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데뷔했을 때 이동화 기수보다는 이철경 기수에 대한 포지션이 더 컸었죠. 예. 실전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마사고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데뷔도 좀 늦어졌었고요. 이런 것도 역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 진골 뭐야 그거. 뭐 그거 따지냐? 뭐 라인이야? 연대 5대 라인이야?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지랄 연병들 하고 있어. 임기현 기수가 참 잘 타는 거 보면 뿌듯해요. 임기현 기수도 마사고 출신은 아니죠 사실. 어쨌든 간에 철경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철경이 만났는데 우리 이철경 기수가 나이도 많아요. 생각보다. 항상 초췌한 모습에 힘들지 저기 맞추거나. 근데 우리 동화는 땡땡해. 아직 얘가 파릇파릇하고 어리니까 자신감 붙은 모습 좋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사마 델타-K는 뭐 충막감으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속보태도 괜찮아요. 뭐 KT1대도 빠르고 제어도 좀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심하게 채찍 동반을 해서 탄력을 보이는 게 좀 찝찝한 맛은 있지만 우리 춘식이 형 돈 벌어야지. 예. 우리 춘식이 형도 상금 벌이 못한 지가 꽤 되지 않았나? 부상도 있었고 될 때는 열심히 때려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 춘식이 형. 상금도 버텨야 될 것 같고요.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다른 건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3착을 올지를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짜증나, 이거는. 그러니까 3착을 골라내면은 내가 그걸 추천해 주겠는데, 3착이 뭐가 올지 모르겠어. 2번, 4번은 좀 확실한데, 이거 3착 맞추기가 더 힘들어. 나 복싱치고 맞출 자신 있는데, 3번 맞출 자신이 없어. 현장에서. 컨디션 좋은 놈으로 3번 맞고 골라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지? 신기하네. 어쨌든 간에 2번, 4번, 4번, 2번. 이거 한방 맞건 네, 끝났습니다. 이번 이경주. 모르지, 뭐 또 발죽이 열리자마자 낙마하고 지랄 연병하고 그러면 뭐 할 만은 없는데.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3경주예요. 경주의 1000m 국내한 6등급 이세영RP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요즘 메인 승부처를 자꾸 마법을 오픈해 드리고 좀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 나 괜찮은 놈이에요. 내 승부도 거의 오픈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요거 충분한 녹화 한번 해봐라. 내 음성 배출 반토막 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좀 철저하게 숨길까라고 하다가도 내가 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 내가 방송 모니터하면 내가 깜짝깜짝 놀래.
아니, 못 빠지게 진짜 달아다니면서 준비한 거 같다가, 뭐 다 오픈하고 자빠졌으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 도움이 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또 한번, 문자도 한번 신청해주고 할 거 아니야.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번만 아르고 썸, 2번만 컬러드 트러블, 3번만 라이브 파워, 7번만 즐거운 함성, 9번만 어린 왕자, 10번만 스마트 파크. 뭐 이런 것들이 인기권이죠. 다른 건 다 지우겠고. 7번만 즐거운 함성도 이것도 지워도 되지 않을까. 이번 경주만큼은. 약간 좀 느낌이 안 와요. 그러면 뭐가 남어? 1번, 2번, 3번, 9번, 10번. 아직도 5마리가 남네? 야, 열받겠다. 그죠? 그래서 모노카 한다고? 안 가르쳐주지. 나도 이거. 금방 내가 장사한다고 얘기했는데 가르쳐주겠어? 어쨌든 간에. 이 경주가 눈에 보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이 다 인기권이에요. 사실. 1번, 2번, 3번, 9번, 10번이. 뭐, 제가 취재로 들어가서도 뭐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뭐 어차피 제가 이제 음성정보나 문자정보에서는 취재라는 단어를 못 쓰고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는 가급적이면 취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이번 컬러드 트러블은 뭐 미생리마 경주에 출전할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의 또 내용이 있고요. 아르고 썸은 문세영 기수가 타기 전에 이미 임기원 기수, 페러비치 기수, 또 임경기수 2번이나 탔고. 그러니까 지금 문세영 기수가 뭐 압도적으로 승수를 쌓고 나오고 있지만 이 서열 5위권 안에 임기원 기수와 페러비치 기수가 다 있죠. 그 정도로 맡겨주면 해결을 하는 기수들이었는데 결국은 임기원 기수와 페러비치 기수가 해결을 못했는데 결국 문세영 손에까지 왔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아르고 썸의 능력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이걸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임기영 기수와 페로비치 기수가 이 마필의 능력을 다 못 끌어낸 것이냐, 이 마필 조교가 안 좋았나, 현재 안 좋았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3번만 라이브 파워는 지난번에 배당을 냈던 마필이고요. 못 만났어요, 장추 교수는. 자, 9번만 어린 왕자. 난 못 만난 건 못 만났다고 얘기해. 뭐 불안칠까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임기영 기수 만나봤습니다.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라는 마필이 데뷔할 때부터 인기권이었어요, 사실. 근데 데뷔하고 나서부터 계속 3착, 최고 2번을 빼고는 또 데뷔 전에 졸전이고요. 참 계륵 같은 마필이죠. 임기영 기수의 생각도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조교를 해보고 나서의 생각을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자, 10번만 스마트 파크는 뭐 박은영 기수는 제가 취재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박은영 기수는 제가 취재 안 합니다. 취재 안 하고요. 이 스마트 파크는 최근 뛰어온 걸음 자체로만 본다면 현역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나?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장사하는 경주고 한다거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어느 정도 것은 진실을 말을 했고 그 진실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들으라는 거야.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또 돈 안 아깝게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상경주다 보니까 문자 신청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상경주에 신청하시면 후반부요. 나머지 경주들 다 문자 날라가죠. 제주경마까지 문자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나가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자, 4경주입니다. 경주 1000m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이건 진짜 패스하고 싶어요. 내가 자주 써먹는 게 이게 패스인데, 내가 정말 모르겠으면 내가 패스하거든, 이거를. 항상. 뭐 예상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앉아갖고 모른다고 얘기하면 자빠졌으니까. 근데 솔직히, 내가 모른다고 얘기 안 하고, 이번 경주는 그냥 뭐, 6번, 뭐, 4번, 이게 뭐, 기본적으로 뛰는 가름들이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요거 뭐 7번은 내용이 좋은데, 현장에서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8번, 9번도,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뭐 이러면서 장사할 수는 있는데, 난 양식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어. 왜냐면, 이 사경주야는 1000m를 만난 마필들이 하나같이 능력이 없습니다. 현 등급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조차도 의심을 하게 만들 정도로 기복마들의 경주인데, 정말 대단한 편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뭐 매달 월초에는 이런 편성들이 참 잘 만들어져. 어떻게 이렇게 짜지는지 몰라. 신기해. 어쨌든 간에 이 마필들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지난번에 잘 떴던 15번 다이아탑이 대가리다. 올 수 있지. 57kg도 하고 우리 강서가
선행바다에서 올 수 있다고? 그 안쪽에 있는 말들은 뭐 다 쳐놀고 있나? 저는 이번 경주에 가장 먼저 지우고 싶은 마필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신발 다이아탁입니다. 다이아탁은 무조건 이렇게 사인펜으로 새빨갛게 칠해갖고 지우고 싶고 시작하고 싶어요. 이거는 아예 없는 말이다. 이렇게 보고. 어디까지야 내 개인적인 판단이야. 다이아탑이 데뷔했을 때부터 뛰어온 걸음을 내가 봐왔을 때 이 마필이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도 아니고 뭐 지구력을 보강하고 있는 마필도 아니고 최근 4전 동안에 지난번에 한 번의 입상인데 그것도 개똥말 편성 세라피스란 마필이 우승을 하고 황금주파가 올라왔던 거리면서 겨우겨우 추열이가 억지로 버텨낸 거야. 56kg에서 플러스 2kg 올라갔어. 내가 추열이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 강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수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외곽 게이트야. 선행은 가? 오만 레전드 거래 100배는 빨라. 얘보다. 선행도 못 가, 이거. 이게 왜 팔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책평을 보니까는 이게 뭐 팔리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건가 보다. 지난번에 입상했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말인가?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개똥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꿈날 게 아니잖아. 그죠? 어쨌든 왜 똥말이고요. 어쨌든 간에 한 마리 지워줬어. 나머지는 몰라. 아씨, 너무 성의 없나? 그럼 내가 보는 막간만 불러줄게. 2번마 산이슬, 4번마 PS 하나, 8번, 6번마 세븐 라이트, 8번마 김호원. 내가 잡아놓고 내가 버벅거리고 잡아왔다. 내가 얼마나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2번, 4번, 6번, 8번. 김호원 런치는 마방을 지금 3번째 옮기는 거예요. 허재영, 김윤섭, 안병기 그리고 휴양을 했고요. 5월달에 거세를 했죠. 거세를 하고는 나오는 첫 번째 경주 골마겜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이 휴양을 하고 나온 팔마 김호환 런치가 쌍둥이입니다. 뛴 거는만 놓고 본다면. 근데 좀 그래. 근데 좀 그래. 알지 무슨 뜻인지. 에? 내가 동화를 만나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보시고. 근데 이것도 대가리 못 놓겠어. 내심 땡기는 마필이 4번은 PS 하나인데 태혁이? 네, 만나고 왔죠. 태혁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 별거 없다고? 밋밋하다고? 근데 나 이거 대가리 놓고 싶어. 네, PS 하나를 천마타의 경주의 추입이라 기가 막힌 작전이 나오지 않을까 태혁이에. 전 윤재혁 기사 상당히 잘 타는 기술이라고 봐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PS 하나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편성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PS 하나가 이런 편성 만나기 쉽지 않을걸. 뭐 지금까지 편성도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전 4번이나 뭐 2번? 이쪽에서 충분하고 하려고요. 통과. 난 잘라줬어. 시몬 다이아타. 그거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는데 큰 도움을 받은 거 아닌가? 15번 안 들어오면 다이아타 안 들어오면 내 문자 신청해 주기. 어때? 그리고 댓글 남기기. 참 여러분들이 그렇다. 날로 먹고 있으면서 진짜 양심도 불량이야 보면. 날로 먹으면서 바카스 하나 안 사줘요. 짜증나. 뭐 어때? 내가 짜증나는데. 난 사람 아닌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빚 줬어? 그잖아. 빚 준 건 아니잖아. 자, 5경주입니다. 경주로 1300원 6등급 경주. 한대로 두 번째 메인 승부처죠. 여기서 또 납작 엎드려야지 내가. 내 승부 경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야 되니까. 납작 엎드려야지. 참 계획 같죠, 그죠? 일단 출전 두수가 적어요. 9마리 마필밖에 출전하지 않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 쌍대가리로 왔다라고 봤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못 왔어요.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전 그 마필을 다시 한번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여타의 마필들이 팔리고 뭐 이것저것 막 팔리는데 안 된다고 봐요. 특히나 이 9호마 포제이가 2,000호 기술을 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방위 조계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뛰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옹기용의 바람이고 포제이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솔직히 지우십시오. 뭐 내 승부경주에 내가 이런 거 지워주면 안 되는데 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9호마 포제이는 지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말하면 쌍대가리로 말을 하고 싶었던 마필은 다른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데간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자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특히나 좀 자신이 있는 경주고요.
워낙에 기복형의 마필들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죠. 어느 누가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이 난다고 해서 뭐 갑작스럽게 능력의 변화가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띄웠던 능력만큼, 그리고 제가 봤던 복귀의 내용만큼, 조교의 내용만큼, 또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얻었던 내용들만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오경주 한대건 좋은 내용 가지고, 좋은 내용 알고 왔으니까 승부차기 때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차가 되겠습니다. 자, 육경주예요. 10마리 RP들이 출전을 했고요. 제가 매번 똥마이라고 얘기했던 7번 상비군이 승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온마신차에 낙승을 얻으면서 승급을 했죠. 그래서 상비군이라는 마필이 이제 거리의 변화가 왔다, 힘이 차있기 때문에 저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 아무리 편성이 노무엇이 당찬소녀, 이렇게 능력이 없는 마필이었긴 했지만 선입권의 전개, 선행도 아니고 선입권의 전개를 하고 직선에서 치고 나가는 걸음을 보고 나서 아, 이 마필이 좀 힘은 많이 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경주가 단거리예요. 그래서 좀 상비군은 이제는 무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꺾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네, 9번 드림미스가 배팅권의 충막감이 있죠. 지난번에 1600m 첫 도전에서 개차 많이 되고 왜 그렇게 떴는지를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질병도 뒤져보고 뭐 재결 리포터도 보고 그때 조교를 했던 것도 보고 하면 어느 정도 이 마필이 잘못 뛰었던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복귀죠, 사실. 근데 드림미스는 그 당시에 경주에서 인기가 실린 것에 비해서 뭐 선입권의 전개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었고요.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고 조교가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마필은 1200에 첫 도전하는 경주에서 지가 혼자 가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끔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질병도 없고 전개가 꼬인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말이 못 뛰었으면 제가 항상 뭐라고 농담을 하죠? 당일날 말이 기본이 역 같았나 보다. 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농담.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뭐 나가다가 돌멩이를 밟을 수도 있고 나가다가 뺨따기를 말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미친 점 뭐 거시기를 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드림미스가 좀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자, 이번 경주가 1000m의 적정거리예요. 또 편성도 약해졌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 드림미스가 적정거리로 돌아온 이번 경주까지 그런다면 드림미스의 능력이 정말 없는 마필이구나. 저도 다시 한번 이 마필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번마 드림미스는 충막감을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1번마 번개 파워는 원래는 윤태혁 기수가 조교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국산 4등급에서 이제 하위군으로 내려온 마필인데 게이트가 워낙에 유리하니까 이게 선행 갈 수 있습니다. 뭐 3마 땡스빈이라든가 7마 상비군, 뭐 고마 드림미스 다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하만식 기수는 그런 게 상당히 무섭죠. 선행을 가버리면 의외로 더 띄워줄 수 있고 또 이게 상위군으로 내려올 때부터 뭐 성적이 안 나와서 내려오긴 하지만 그때 하위군 마필들이 능력 없는 마필들 아니겠습니까? 이변은 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일반 번개파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엄마 급시우도 뭐 끝걸음은 있긴 하지만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 때문에 큰 메리트 없고 10번만 3번만 용왕시대도 기수도 마음에 안 들고 마필의 걸음도 처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땡스빈이라는 마필을 제가 지난번 경고 때 인기영화를 팔리에 좀 잘라드렸었는데 추입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뭐 편성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게 좀 힘이 차고 있는 단계구나. 상비군처럼 이게 추입이 되네. 그런 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변화가 좀 왔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못하겠고요. 이거 한일항상불도 적절한 편성 만났고 8마 킹플러키는 지난번 경주 이후에 거세를 했죠. 이마필이 우승을 했던 기수가 임기영 기수입니다. 개편성 만났고 선행과 까먹게 된 건데 뭐 그때 편성이나 지금 편성이나 뭐.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거세를 했다는 거죠. 거세를 했기 때문에 연습 주행 때 모습을 보니까는 뭐 이렇게 완벽하게 좋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현장까지 한번 당일날 이제 거세를 했으니까 체중이 또 빠졌을 거고 체중이 또 얼마나 빠졌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8번 갱플러키는 현장까지 한번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강남골도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빠졌었죠. 마이너스 22kg 빠졌었는데 체중이 좀 더 푼다면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 전력상 강남골이란 마필이 이런 정도 편성에서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공백기 이후에 걸음이 안 나와서 그렇지 견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6경주는 9번마 드림미스를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배당이 쏠쏠해. 상비군은 승급 전에 이동국 기수지
뭐 땡스빈도 뭐 올라오다 말지. 강남굴도 공백 위에 뭐 걸음을 제대로 안 보여줬지. 그러니까 바닥배당 자체가 굉장히 좋죠. 바닥배당이 5배, 뭐 4배, 뭐 7배, 8배 뭐 이렇게 좋으니까 잘 골라서 때리면 또 이런 경우도 또 돈이 돼요. 자, 그것만 드림메스 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4번, 7번, 8번, 10번 이 안에서 좀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9번 놓고 4번, 7번, 8번, 10번 현장에서 뭐 주력 한 방 때리든가 결정을 해봐야겠죠. 자, 7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m고요. 10마리 앞필들. 일단 키는 필라니케가 주고 있습니다. 이 승급전인데 제가 지난번에 필라니케를 놓쳤죠. 저는 아예 추천조차 하지는 못했습니다. 배당판에 인기만으로 팔리는 거 보고 저게 조교 때 좋긴 했는데 저 정도로 팔리나 했는데 여지없이 꽂히더라고. 선에 나가고 순발력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편성의 약체팀에서 역대 최상이 워낙에 깡바닥에 누워있다가 올라오는 마필이었는데 클린업 스타가 선행을 나갈 줄 알았는데 필라니케가 나가버렸죠. 그 덕분에 클린업 스타도 병신되고 코차로 깨지면서 과연 이 외곽 게이트인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얼마만큼 추가할 수 있을까가 문제일 것 같고 발빠른 마필이 없어요. 사실 3번 샛별 아침 정도가 발이 빠르고 강자승은 지난번에 뭐 선행을 나가려고 맘먹고 아주 조지고 나간 거죠. 개 편성이라는 걸 알고 이게 송계철 기수가 굉장히 똑똑한 거야. 그래서 강자승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이 마필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 선행을 딱 받는 순간에 뭐 해물 하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 아, 제철이가 저렇게 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못 한 거지. 어쨌든 간에 기가 막히게 선행을 받아내면서 그것도 쥐어짜고 골디어스가 올라오는데 4분의 3마리로 졌습니다. 이겼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강가승은. 안 되는 말인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키스입니다. 안 되고. 샛별 아침이 좀 선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빠르죠. 선행을 못 가서 계속 조금 걸음이 좀 덜 나오고 있는데 편성은 잘 만났고요.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기 때문에 필라니케보다도 훨씬 더 발주가 느리지 않거든요. 저는 3번이 선행을 나와버리면 필라니케는 그걸 넘어서려고 하다가는 둘 다 자폭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과 10번 중에서 두 마필 중에서 좀 그래도 좀 불안한 인기마가 뭐냐라고 보신다면 10번과 필라니케가 약간은 좀 더 불안하지 않나. 또 그렇게 딱 한 바퀴 돌 수 있어. 다른 것들이 안 올라오면. 5번 바운딩 파크는 승급전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마필 뭐라 그랬죠? 저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릴 때에도 매니베트에 한 방 맞고는 사긴 하는데 이거 편성 때문에 오는 거지 능력 때문에 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승급을 했어요. 승급을 했는데 마이너스 감량의 혜택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실마신 이겨갖고. 하지만 그 실마신 이긴 게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못 뛰어서 낙승이지 바운딩 파크가 잘 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기록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 바운딩 파크는 생각보다 거품이 많지 않느냐. 발주도 안 빨라요. 이거 과실하지 마시고. 7번 액통가는 맨날 그 지랄이고. 8번 굿모닝 퓨전은 결국은 한 방 때려 먹었죠. 제가 굿모닝 퓨전을 이 방송에서만 한 4-5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못 맞춰 먹었어. 아, 나 눈물 나라 그래 지금. 맞춰 먹었나 이거? 내가 아름다운 동행을 놓고 했을 거야 아마 그때. 승부형줬죠 이게 제가. 아름다운 동행을 놓고 브라보진 선명 굿모닝 퓨전. 내가 오죽했으면은 검지는 잘랐고 최고야 최고까지 제가 받쳤죠 2번 놓고. 그런데 개 됐어요. 굿모닝 퓨전에 브라보진 선배 들어오면서. 아 정말 내가 이거 못 잡은 게 천추의 한인데 이제 부중이 올라갔죠. 이제 55kg의 부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라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마필은 뭐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별명 굿모닝 퓨전. 뭐 비키라이도 맨날 비키라이가 아니라 참고라이라고 해서 맨날 바닥에 참고 있죠. 이역 기수는 조교해보니까 나왔죠. 기본이 상당히 걸음이 있던데요. 근데 이 마필은 항상 조교했던 기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조교 때는 아무 문상이 없습니다. 잘 나갑니다. 실전에서 안 돼서 그렇지. 근데 뭐 7경주는 솔직히 뭐 3번 샛별 아침이 가서 깨져도 한 말은 없는데 모처럼 만한 인코스 호기에 찬스를 한번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3번을 놓고 하고 싶고요. 3번 놓고 뭐 8번, 9번, 10번 세 마필 안에서 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마 바운딩 파크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입상권에 실패할 소지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3번 놓고 8번, 9번, 10번 오마 바운딩 파크 잘라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예요. 이거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 경주입니다. 설명 안 하려고. 아 힘들어 죽겠어. 이걸 다 꼬치꼬치 물어보려면 헷갈려. 압축해 드릴게요. 3번, 6번, 9번,
11번, 12번, 10번 막 크라운 미고서는 되지도 않고요. 예, 다른 마필은 다 안 됩니다. 싹 다 지워주면 될 것 같고. 3번 실버 히어로가 국내산 마필이죠. 이번 경주 혼합형 경주인데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에 걸음이 터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종기가 상당히 좋아요. 경주가 1200인데 1200을 개조로 뛰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3번 마필이 국내 마필이긴 하지만은 뭐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건워크 어바웃도 데뷔전 때 나쁘지 않았었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채찍 반응도 괜찮고 이게 주행감 샀다는 개차반이었어요. 너무 안 뛰니까 별거 없었나 했는데 의외로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아예 뭐 확연한 건 아니고 뭐 클리오로 히어로도 주행검사는 잘 받았고요. 의외로 칼칼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혈통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7천만 원이 넘는 고가에 들어온 마필인데 이 외산마들이 7천만 원짜리는 상당히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경주에는 솔직히 뭐 전력을 좀 덜 안 가는 편이 안 되구나. 전력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뛸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마필인 것 같아요. 실마 돌아온 난리도 데뷔전 때 상당한 비인기권에 앞서였지만은 직선에서 올라온 걸음만 놓고 본다면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우승까지도 노려볼 만한데 문제는 이제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거예요.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리벌리하게 또 선입권 따라가다가 또 지치는 거야. 또 경주 안 뛰어봤고 거리 안 되니까 아씨 이게 뭐지 하고 숨가뻐 걸어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리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고요. 시온마 어나더 스마트원은 문세영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해요. 최명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고 데뷔전 때 비인기권에 앞서였지만 우리는 절대병기에 어나더 머스트원을 때려 먹으면서 맛있는 배당 23배의 배당을 짭짤하게 먹었죠. 이런 걸 좀 기억해 주라고. 한대건이가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 맞건 사람들도 내가 다 얘기했잖아. 내가 맞힌 게 뭐 한두 개야? 맨날 못한 것만 욕하려고 그래. 어쨌든 어나더 머스트원이 잘 뛴 건 아니에요. 데뷔전 1200을 뛰었는데 종반 활용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1분 10초 대가 나왔는데 보통 국내산 마필도 1200은 1분 14초 15초 대가 나오죠. 이 어나더 뭐 스마트원이 잘 뛰었다기보다는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못 뛰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워낙에 조금은 뭐랄까요 데뷔전이기도 했고 전개가 좀 많이 꼬였었죠. 실전로 경험을 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데뷔전으로 1200m를 뛰는 마필들은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정말 능력이 뛰어나든가 아니면은 발주가 느려서 한번 대보려고 1200을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말이 싹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내용은 안 좋았지만 경주의 내용은 싹수 있는 것 같아서 관심 갑니다. 3번, 6번, 9번, 7번, 12번. 뭐 충마 선정은 3번 마필을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번이나 12번 쪽에서 충마를 놓고 현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골치 아플 수 있어요. 현장에서 체중도 확인해 보시고 3번, 12번 두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적절하지 않을까. 자, 구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내용들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고들다 보니까 오늘 전화만 수십 통 했네. 아씨. 뭐 전화 수십 통 한다 그래서 뭐 영양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분석을 해봤고 복귀의 내용이라든가 조교의 내용 뛰어온 과정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들을 추려봤는데 결국은 좀 의지가 문제인 마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한 내용만을 놓고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의외로 쉽겠지만 이러한 약간의 좀 부진형 마필들이 섞여 있는 경우는 의지도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확인을 다 했고요. 나름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인기만으로 팔리는 마필들, 뭐 오마 히포크레테 크레네나 뭐 구마 소아라 여왕 이러한 마필들을 제가 충분히 놓고 공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마리 마필은 뭐 어차피 뭐 방어 막권이든 아니 뒤로 돌리는 막권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맛보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구경주 한대간의 승부처고요. 오히려 재밌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바닥 배당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낮은 배당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필들이 약간의 기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주의 특징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한대간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060 나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706에 9999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10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똥말 경주죠. 제대로 똥말입니다. 똥냄새가 풀풀 납니다. 자, 일단 1번 출연은 3착 승급했습니다. 쥐어짜고 올라와서 3착 승급. 또 기수도 최만용 기수 바뀌었고요. 혈압배치가 기승용지다 보니까. 느프는 전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계륵같이 뛰어요. 예. 3번 마버타난도 제대로 한번 싸먹고 잠수 탔고 뭐 그런 말이죠. 예, 마버타난이 워낙 모래 맞으면 또 안 뛰는 말이기 때문에. 3번 허니버터니노도 마찬가지죠. 발주 연습을 하고 망사동감에서 망사가면으로 좀 바꿨는데 발주가 느리지 않아요. 이게 연습을 하면. 근데 경주만 치르면은 발주를 제대로 못 나고 지랄 연병이 되는 거예요. 선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래 맞으면 전혀 안 뛰는 말이니까. 모래를 쳐맞으면 그냥 안 뜁니다, 말이. 선행을 갔으면 좋겠고. 임경기수와 지금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맨날 안 되는 말이 아니니까 참 짜증나는 거죠. 레이즈볼드 변화 없고 6번 조계사는 뭐 변마고 사실 뭐 샤프터치고 그렇고 콜미 JK 2착 승급했죠. 그래도 현등급에서는 강단 있게 뛰어주면서 탁순권을 유지하고 있는 구마 손오공이 모처럼 만에 편성의 이점을 만났습니다. 워낙에 기복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구마 손오공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9번을 놓고 하는데 3착 승급은 출에 3번 허니버터니노 내가 얘기하고 내가 웃기다. 내가 15 저런 개똥말을 추천하고 있지. 뭐 할머 콜미 JK 현장에서 정하겠습니다. 일단은 9번마 손오공 정도는 그래도 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편성이 아주 개차반입니다. 이번 경주 3착 승급하고 2착 승급한 마필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9번마 손오공 놓고 하십시오. 자, 11경주입니다. 한덕원의 마지막 승부처죠. 토요일 경마의 네 번째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경주거리 1000m 2세 신마 경주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경주입니다. 이번 뭐 창조적 파괴는 앞뒤 거리 월등하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노력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오피 300입니다. 3m라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을 한번 내려올만 합니다. 9번 놓고 2번 오피 300을 앞세우고 2번 경주거리 1200m 제7경주입니다. 12마리 가운데 이경주입니다. 9번만 OPA 연다입니다. 이 마필이 전에 있습니다. 네, 선행을 나왔으면 상당히 높아서 스페이스권에 충막합니다. 자, 8번 흥룡도 데뷔전에 하지만 주행업장으로서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자, 5번을 놓고 1번, 8번 피윤덕과 11번 페나코바 8번 5번 11번 1400m예요. 경주거리가. 일단 7번은 진명지존의 충만은 아닙니다. 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제가 진명지존으로 재미를 좀 많이 봤죠. 9월 3일날 승부경주로 가져가면서 4.8배의 배당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맛있게 먹었었고 6월 19일 경주에서도 잡아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명지존과 참 사대가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만큼은 문세영 기수 기승에 역시나 인기가 실린 마필인데 네가 뭔 깡으로 안 가지고 가냐. 저는 이번 경주에 진명지존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인데요. 이 경주가 이제 거품들이 껴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1번마 스페셜로드, 2번마 오피세미, 3번마 온더스테이지, 또 뭐 있죠? 8번마 에클레어 휴머, 9번마 지상비행, 10번마 장산시티, 10번마 프리티보이, 10번마 킹어 헤드. 킹어 헤드도 지난번 경주 때 임난기수가 어쩌고 저쩌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경주가 아니고요. 그냥 만만하게 보실 것 같으면 그냥 만만하게 하시면 됩니다. 대장판에 팔리는 거 구멍 몇 개 뚫린 거 하시면 되는데 이 경주가 그렇게 끝날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고요. 변화가 있는 마필들, 국산 4등급의 마필들이 변화가 있는 마필. 제가 항상 국산 5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4등급이 국산 5등급, 6등급은 약간의 실수가 용납이 됩니다. 약간의 실수를 해도 직선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국산과 4등급부터는 상위군이라고 보고 4등급부터는 약간의 실수가 경주로 그르치는 경우가 워낙에 많죠. 그래서 이 마필들도 매번 경주에서 좀 실수를 하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악병이 됐든 아니면 전개가 꼬였든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이번 경주만큼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드는 마필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이번 경주가 의외로 배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 제 판단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승부처를 삼은 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경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더더욱 힘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한 통화가 저에게 바카스와 똑같습니다. 너무 약 팔았나? 뭐 그러겠지 뭐. 자,
자, 마지막 경주는 1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1마리 앞필드. 3번 블러싱바우는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EMP를 타보고 이제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타봤는데 조교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그때. 약간 공백기도 있었고 너무 무리 안 하려고. 근데 조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표는 정말 손쉽게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현종 기수도 오늘 만나봤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마필 이제 주행에 대한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블러싱바우가. 하지만 뭐 지난번에 뛰었던 걸음이라든가 이현종 기수가 이 블러싱바우를 직접 조교했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것들만 튀어주면 뭐 큰 문제 없이 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다 말씀을 드리자면 뭐 30분 동안 뭐 현종 얘기만 하겠어 내가? 그렇잖아. 그래서 한번 블러싱바우는 충분히 놓을 생각이고요. 스타보라비는 조만간에 사고를 한번 칠 것 같긴 한데 이게 분명히 안 되는 마필이 아닌데 1400이 왜 나왔을까요? 1700이 더 어울리는 마필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약간 스타보라비는 이번 경기 아니더라도 한번 W 표시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이언트 킬러는 이게 무섭죠. 솔직히 뭐 만만하게 볼 만한 마필이 아니고요. 충분히 견뎌력 있다고 봅니다. 3번 샤이닝 가이도 공백기 이후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이 샤이닝 가이가 굉장히 능력 있는 마필입니다. 질병만 앓지 않았다면 이 관절경 수술로 인해서 이제 골판작을 수술하면서 마필이 망가진 건데 그것만 아니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샤이닝 가이가 정말 좋은 마필이었는데 하만식 기수의 기승 교체죠. 안 될 것 없고요. 정상 출전 주기. 엄마 휴즈로드는 지난번에 1900 됐다가 1400이에요. 무리를 하면 더 안 뛰는 마필이다 보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예전에 폭발적인 걸음을 못 보여주고 좀 마필을 끌고 가다 보면은 자기가 지풀에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 맹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605 별두도 좌상으로 이제 공백기가 생겼고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고요. 이 조교를 세게 못했다고 합니다. 임경 기수는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데 조교를 세게 못한 게 흠이라고 하니까 컨디션 양호하대요. 8번 천하비도 적인 기수로 돌아왔고, 이번 12경주는요 3번 블러싱바우를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한번 2번, 3번, 8번 6번까지 뭐 6번 별도도 있으니까 요 앞필까지도 한번 현장에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놓고 2번, 3번, 6번, 8번 네 마리 앞필은 현장에서 어느 막번으로 주력 막번을 선정을 할지는 한번 결정을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나? 끝났군. 힘들어. 야, 그거 몇 경주 늘었는데 한 경주 늘었나? 맨날 11경주 했었나? 은근히 힘드네. 힘든 거 좋아. 나 돈만 많이 벌면 돼. 여러 가지 시국이 시끄럽다고 해서 경마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더욱더 경마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충성을 다하십시오. 자, 11월 5일 경마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승부처 3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3, 5, 9, 11, 드리블만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일요일날 대상경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날 경마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방송도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대원이었습니다.